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이 시간이라는 게 참 빨라요. 언뜻 하면 일주일 지나가고, 2주, 한 달 지나가고, 1년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학생 신분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이 드신 학생도 있습니다만, 뭐 대략적으로 오늘 이제 일단 20대라고 봤을 때요. 이 젊은 나이에는 이게 이제 1년이 언제 지나가나 싶어요. 근데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이게 세월이 지나간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가속도가 붙어서 눈 깜짝하면 1년씩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 가능하면 한 자료도 공부를 하세요. 열심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학생들이 참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대학생들은 어딜 가서나 뭘 질문을 해도 다 알려줘요. 뭐 배우러 왔다면 다 보여줘. 심지어는 회사 뭐까지 다 보여줘요. 모든 기밀까지도. 근데 일반인이 사회인이 가서 뭐 배우러 간다고 해봐요. 절대 공짜 없어요. 그리고 돈 내고도 잘 가르쳐주지도 않아. 근데 학생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줘요. 그게 대학생들의 특권이에요. 무지개래요. 또 심지어는 대학생 신분은 웬만해서 실수를 해도 다 용납을 해줘요. 그게 우리나라 현재 참 교육역계는 참 무지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대학생 신분일 때 가능한 많은 걸 공부를 하고 많은 경험을 좀 하세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것이 결국은 사상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상이야기라는 거는 먼 나라, 이웃 나라, 한의사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상의학은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있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느낄 것이냐. 근데 그거를 각 체질별로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 가다 배낭여행을 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길을 물어보는데 누구는 길을 잘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구는 길 물어볼 때 되게 힘들어해. 그리고 답변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누구 새로운 사람 만나기 힘들어하네. 또 누구는 쉽게 접근. 그게 다 체질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결국은 사상의학 공부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양한 걸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술을 마시든 밥을 먹든 모임을 갖든 간에 장소도 다양하게 해봐라. 예를 든다면은 최고급 호텔 아주 좋은 데서도 가봐요. 또 심지어는 정말 제일 싸구려 제일 완전 노무자들 타는데 이런 데도 가보고 숙소도 다양하게 가봐요. 심지어 쪽방같이 한 방에 6명, 7명 단체로 자는 침대 칸이 있어요. 칸이 3층 침대로 있어서 그리고 그런데도 거기 한 500원, 1000원이면 자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자보고 콘도에서도 자보고 호텔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봐라. 물론 학생 신분이니까 좋은 데는 자주 못 가죠. 그건 이제 돈 열심히 모아서 어쩌다 한번 가고 어쨌든 다양하게 경험을 하라. 그것이 경험이야. 그래야 그런 삶의 태도를 이해해. 자, 직업도 다양한 걸 접촉을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상의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체질을 판단하고 건강을 체크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체질의 특징을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용력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소양인이다. 그러면 소양인은 소양이만 생각해. 태음인의 사고방식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적이야.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게 아니에요. 그런가? 태음인이 볼 때는 태음인이 소양인 나를 보면 엉뚱한 거야. 또 내가 소음인이다. 그럼 소음인이 태음인이 이상하지. 또 태음인이 나를 보면 이상. 하지만 각 체질의 차이를 이해를 한다면은 포용력이 넓어진다는 거야. 인간을 볼 때 넓어지고 또 하나는 각 직업이나 모든 상황들을 봐도 포용력이 넓어져.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 회사 사장이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이 여러 명이면은 포용력 있어요. 내 편, 네 편 갈라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뽀개지는 거예요. 한 단체의 장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입장이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 귀한 거예요, 자식이. 첫째 자식 귀하고 둘째 자식 미웃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귀한 거예요. 다 포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특징은 좋아도 얘가 잘해. 좋아도 그런 척. 미워도 표정을 별로 안 드러내야 다 포용을 해야죠.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그리고 각 사람들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겠더라.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 수업의 목적은
그 체질 판단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의 특징들을 알자. 내가 소음인이다. 그러면 태음인의 특징을 알아서 이해를 해줘야겠다. 그러면 포용력이 넓어지면 이 나라의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수업은 체질 판단에서 용모사기론. 그러면 용모사기가 뭐냐? 헷갈리잖아요. 용모? 용모가 뭐지? 용모 얼굴인가? 뭐 여러 생각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체형기상론은 사람이 정지된 모습이에요. 원래 타고난 모습. 한데 자 이런 모습이 있고 하는 게 있고 이거 틀리죠. 자 다시 볼게요. 좋을 때 웃는다든지 시무룩하다든지 뭔가 야이씨 한다든지 틀리죠. 감정의 기복에서 얼굴 표정이 틀려져요. 그때의 특징을 용모사기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체형기상론은 지난주 설명 이거는 정지된 모습에 정지된 거 정지된 모습. 그러니까 즉 한데 지금 말하는 용모사기는 뭐냐면은 움직이는 동적이라는 거예요. 동적 움직이는 모습. 움직일 때의 기상이 틀리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체형기상론은 정지된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진 찍은 거야. 사진 하나 찍은 거. 뭐 증명사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증명사진 같은 건데 그거는 용모사기로는 뭐냐? 기쁠 때의 사진, 슬플 때의 사진이 틀리죠. 그 사진이 틀리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되게 증명사진 찍을 때는 딱 근엄하게 찍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체형기사는 증명사진. 지금 말하는 용모사기로는 그 생활상의 사진,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오는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태양인은 어떠냐? 태양인의 특징을 보면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뇌추지 기세. 여기도 이제 PPT 파일에는 요게 추자인데요. 여기 한 글자인데 각각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처리가 안 돼서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게 사실 한 글자다. 그래서 PPT 파일은 뇌추지 기세가 왕성하다. 여기가 왕성하니까 뭔가 좀 화가 날 때 확 솟구친다는. 그러니까 태양인이 화가 났을 때 눈빛이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화가 났을 때 뇌추지 확 솟구는 뭔가 기운이 솟구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태양인이 화가 났을 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일나. 그리고 이 기세가 왕성한 거 어떻게 해? 일을 처진하는 게 성질이 소통하다. 시원시원하게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머뭇거리다.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니 옳은데 왜 머뭇거려? 당연히 하지. 투자도 확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요새는 심지어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도 체질별 투자 전략 이런 것도 나와요. 왜냐면 체질별로 고객이 다르단 말이야. 태음인의 사고방식과 태양인의 사고방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고객 관리 차원에서 내가 증권회사 사장이다. 증권회사 지점장이다. 이러면은 손님에 맞춰서 투자 성향을 맞춰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체질별 투자 전략 이런 말도 나와요. 또 실제로 내가 간혹 증권회사 가서 이런 강의를 해요. 그러면 증권회사 직원들 열심히 공부해서 응용을 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태양인은 일추지는 소통. 막힌 거를 뚫어내는. 일이 안 돼. 그래도 뚫어내. 소통이라는 건 뭐예요? 막힌 걸 뚫어내는 거죠. 일이 막힌 거를 이뤄내는. 그런데 강하고 과단성이 있어요. 내국 끊는 게 분명해. 하문하고 말문만 하는 거예요. 그거 적당히 이러지 않아. 그리고 옳다고 하면 빨리 행해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일이라는 부분은 좋은데 빨리빨리 하면 또 뭐가 될까요? 꼭 단점이 생기죠. 곳곳에 함정이 생겨요. 그래서 또 당해. 그래서 태양인은 자기 측근을 조심해야 돼. 쉽게 말하면 태양인은 나는 옳아서 해. 막 하는데 그게 결국은 허점이 보인단 말이야. 일을 급한 만큼. 그래서 그 허점 때문에 내 측근,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를 공격해. 여러분들 항상 어때? 역사적으로 제일 뛰어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무너뜨려요? 제 2인자가 무너뜨리죠. 모르는 사람인 거 몰라. 공격할 수도.
내부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큰 강적이에요. 여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강적이 누구냐? 자기와 제일 가까운 측근이라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렇다고 뭐 측근 뭐 미워해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그 자기의 허점이 안 보이도록 또 그 사람들의 섭섭하지 않도록 어루만져 줘라 이런 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에는 내가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기운이 솟구치다 보니까 확 하는 기운 때문에 일 추진도 잘하고 뭐 이렇게 잘합니다만 단점이 옆에 사람을 헤아리지 못해요. 나는 막 나가는데 주변에서 이해를 못해. 식구들이 이해를 못해. 때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회의를 한다. 그럼 여러 사람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태양에서 결론이 뻔해. 근데 회의라는 게 뭐야? 회의를 하고 이렇게 단계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결론을 내리면은 다른 사람이 다 수용하고 좋아하는데 태양은 혼자 결론을 혼자 밀어붙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호응을 하나? 그래 너 잘났냐? 이런 말을 듣죠. 그게 태양인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태양인은 혼자는 잘하고 밀어붙이긴 하는데 옆에 사람 헤아려서 박자를 맞춰줘야 된다. 호흡을 맞춰줘야 된다. 그걸 못하면은 당한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태양인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열격 반이 증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옛날에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그 뭐 누가 뭐 이렇게 반위 증상으로 뭐지 허준의 스승이 이유태 말이 막 그 사람이 그래서 사실 말이 안 맞죠. 사실 그 사람은 역사적으로 시대가 안 맞는 사람인데 소설에서나 그게 연결이 된 거고 또 거기서도 반위 증상을 해서 뭐 반위니꼬로 위암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도 암 하면 겁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뭐냐면은 그 태양의 특징이 뭐냐면 밥 먹고 나서 한 1시간이나 2시간 있다 꺽 하고 나오면은 밥풀 몇 개 나와요. 밥풀 몇 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기운이 솟구치는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껄렁껄렁하다. 그리고 실제로 멀미하듯이 뭔가 울렁거린다든지 뭔가 치받친다 이런 느낌. 그것이 전형적인 그 열격 반위 증상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재마 선생님이 평생을 고생을 하셨대요. 그 열격 반위 증상으로. 그래서 뭐 본인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모든 처벌을 써도 안 낫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태양인이고 체질이 틀리다라는 걸 알아내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학문에 도움이 됐는데 어쨌든 본인은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태양의 특징 중에는 다시 말하면은 위로 솟구치는 게 강하다 보니까 먹은 것이 먹이 내려가야죠.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것도 같이 올라와. 그래서 때로는 밥풀 몇 개 토하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전형적인 증상이다. 그건 태양인의 특징이에요. 자 다시 말할게요. 태양인은 위로 솟구치는 게 강하다 보니까 먹은 것이 내려가질 못하고 올라오기도 하더라.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여자의 경우는 이 태양인은 이 아랫배, 그러니까 위로 솟구치는 게 많으니까 아랫배가 약하다. 즉 아랫배가 약하다는 건 뭐야? 여자는 자궁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하다고 해서 여자가 임신을 못하는 이건 아닌데 임신을 하긴 하는데 많은 다산하지는 못해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 둘, 셋밖에 못 낳지 뭐 7명, 8명, 10명 낳았다 이런 태양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새 7명, 10명 낳는 사람 있나? 거의 없죠. 물론 있긴 있겠습니다만 요새는 거의 하나, 둘, 셋 이렇게 낳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인 여자가 10명에서는 못 낳지만 2~3명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물론 그런 수는 있다. 태양인 여자 중에 기운이 막 맨날 화를 낸다. 이런 태양인들은 진짜로 자궁이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치료를 해줘요. 왜냐하면 자궁이 약하다고 임신을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치료는 가능하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태양인이다. 여잔데 여학생인데 태양이다 이러면은 불끈 화내는 걸 항상 가라앉혀라. 그러면은 자궁도 좋아져서 아기도 잘 낳는데 자기 성깔대로 그냥 맨날 화만 내고 다니고 맨날 급히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궁도 약해지고 본인 성깔도 나빠지고 몸도 약해지더라. 또 그런 여자하고 사귀는 남학생이다 이러면은 아기를 많이 못 낳겠구나. 이거를 감안을 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태양인의 특징은
화가 나면 솟구치더라. 그런 기운이 강하다. 요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양인의 경우 보면요. 이 소양인은 내가 그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즉 어깨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을 상허하실이다. 성. 위는 왕성하고 아래는 허하다. 자, 위는 강하고 아래는 차다. 이런 느낌이 있던데. 그래서 또 흉실족경이다. 가슴은 꽉 차고 발도 또 표의 효용이다. 뭔가 날카롭다. 소양인의 느낌은 뭔가 탁 하면은 강인하게 치받치는 듯한 느낌을 받더라. 그래서 소양인을 보면은 뭔가 딱 건드리면은 반응이 금방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소양인 보고 존심상한 얘기 딱 건들잖아. 그럼 뭐야? 딱 그것이 소양인은 금방만 드러나는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자, 다시 말할게요. 소양인은 어깨가 발달한 것 뿐만이 아니라, 나 지난번에 어땠어요? 어깨가 발달했다 이랬어요. 오늘은 용모사기로니까 행동하는 것에서 나타나다. 행동하는 것도 팩팩거려요. 꼭 마치 용수철 있죠. 용수철 눌러놨다가 톡 건드면 톡톡 튀지죠. 톡톡 튄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소양인한테는 뭔가 건드리면 뭔가 툭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받더라. 그래서 소양인은 조심해야 되라. 그리고 소양인을 보면은 뭐 명령을 내리자. 야, 이것 좀 해봐. 그럼 예? 그럼 확 후닥 한다고. 그런 어떤 특징들을 받아요. 그래서 소양인의 큰 특징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양인은 회의를 한다. 그러면은 탁 정리하고 탁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다가 중간 생각이 퍼뜩 떠올라오면 그러니까 먼저 말이 튀어나와. 그래서 뭐 이득을 보기도 합니다. 뭐 손해보는 수가 더 많죠. 그래서 소양인은 말을 조심해라. 말도 튀어나오는 것도 조심해라. 그리고 소양인의 특징은 너무 이게 하나,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소양인은 내가 뭐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눈빛을 보면요. 눈빛이 촉촉해요. 촉촉하다는 게 뭐냐면 강인하면서도 촉촉하기 때문에 슬픈 비디오나 영화나 뭐 이런 거 보잖아. 그러면은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요. 특히 소양인 여자도 눈물 철철 흘려요. 소양인 남자도 눈물이 글썽거려요. 그러다 보니까 소양인한테는 뭐라 그럴까요? 이쁜 여자가 다 눈물 흘리면서 부탁하잖아요. 그건 거절 못해요. 웬만하면 들어줘요. 또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여잔데 소양인 남자가 멋있다, 꼬시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표적이야, 표적. 이쁜 여자가 가서 그냥 딱 인정을 호소하면 남자는 다 넘어가게 됐어요. 소양인 남자들은. 또 거꾸로 말하면은 소양인 남자들은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인정에 이끌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런 걸 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소양인들은 항상 조심하자. 그래서 정에 약하다 보니까 인정에 이끌리는 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제 특징도 좀 있어요. 그것도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욱하는 성격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넘어간단 말이야. 불쌍해 보이거든? 그럼 욱해서 넘어. 이해가 되시겠죠? 또 거꾸로 말하면은 소양인이 예를 들어서 뭐 회식 장소에 갔다. 뭐 이렇게 술 마시다가 기분 좋다. 야, 2차 가자! 딱 하다가 뭐 자기 지갑에 있는 거 돈 다 쓰죠. 순간 욱하다 본 거다. 그게 소양인의 특징이다. 분위기에 입사하면 훅 튀어나오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이더란 말이죠. 그게 이제 그런 것이 표현을 뭐 상성하어라든지 흉실족경이라든지 표의 효용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 그것도 호용이죠. 용감한 걸 좋아한다. 호용.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또한 일반적으로 소양인이 기골이 좀 어깨도 크고 하느냐 어깨도 왜소한 소양인도 있어요. 소양인이 10명이라면 약 한 2명 정도, 약 8명 정도는 어깨도 발달하고 딱 좋은데 2명 정도는 꼭 소음인보다도 더 왜소해요. 그렇게 왜소한 소음인들이 있어요. 소양인인데도 소음인 같이 어깨도 좁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조심해야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음인은 어떠냐? 내가 여기 PPT 파일에는 이제 기거유의 수정정대다. 이거 무슨 말이냐?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기거유는
일어나고 거하는 행동하는 위의가 있어요. 그래서 점잖고 사람이 그 의젓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걸음걸이라든지 뭐 밥을 먹는다든지 행동하는 거죠. 의젓하게 점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대인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또 사장님, 회장님 소리를 또 나쁘게 말하면 뭐 할까요? 사람이 의문 떠는 것 같죠. 뭔가 그 감춰두는 것 같고 또 좋은 말로 하면 사람이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고 그 대사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태음인들이 행동하는데 단정하게 그렇게 뭐 예의에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태음인들이 그 상당히 한다. 그런데 태음인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내 부하다, 내 식구다 하면 상당히 잘하는데 내 적이다, 나를 배반했다 이렇게 하면 태음인들이 그렇게 잔혹해져요. 순간. 자, 일반적으로 점잖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잔혹성을 속에 감춰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할게 사람이 이중적이 항상 한쪽을 잘한다는 얘기는 다른 쪽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음인들이 일반적으로 점잖아요. 점잖고 행동 반듯하고 예의에 잘 맞고 이래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은 수틀렸다, 뭔가 기분이 안 좋다, 내 적이 됐다 이러면은 잔혹하게 잘라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유방 얘기를 유방이라 이런 유방이 아니라 그 초환제에 나오는 유방 있죠. 그 유방하고 항우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초환제가 뭐예요? 그 초환전 하는 게 결국 우리 장기판 있죠? 장기판에 초나라 한나라 나 그게 초환전을 빗대서 장기판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초환제 보면은 유방이 우리가 볼 때는 태음인이고 항우가 태양이네, 항우가. 그런데 그 유방이 행동할 때 어때? 뭐 그 천하 통일을 할 때에서 막 그 잘하다가 딱 한 나라로 통일한다, 항우를 멸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잔혹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한신이니 뭐 자기 팽월이니 다 목을 치죠. 쉽게 말하면 토사구팽이 그때 나온 얘기죠. 물론 이제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전부터 사기에 나온 단어예요. 그 전부터 나온 단어인데 이제 그때도 또 사용을 한신이 또 사용하게 돼 더 유명해진 것 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유방의 행동과 같이 평상시 잘하다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잔혹해질 수 있는 사람들도 태음인이다. 이런 것이 이중적인 게 항상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음인은 어떠냐? 소음인을 보면 체임자연의 간이소교라. 이것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참 헷갈리는 말인데 뭐냐면요. 체임은 행동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론장소다. 그러면은 토론장소에 소음인이 껴도 자연스럽고 뭐 예를 들어 술 마시는 장소 거기도 있어도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껴요. 즉 소음인이 있나 없나 차이가 안 나. 전체적인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정도로 소음인이 자연스럽게 낀다는 거예요. 그게 소음인의 특징이다. 그리고 간이소교는 뭐냐면은 손재주가 좋아요. 손재주가 와서 뭘 만들면 잘 만들어요. 그래서 앉아서 3mm만 만드는 거라든지 고치는 거 잘해요. 또 그림 그리는 거 잘하고 어떤 손재주가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소음인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자연스럽게 행동이 돼.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손재주가 좋아서 뭘 하고 또 손재주가 타는 말 가구도 잘 이쁘게 만들고 또 집안 정리 오밀조밀 잘 만든다든지 이런 걸 참 잘하죠. 그래서 소음인들 보면 노트 정리도 어때요? 정말 잘해요. 그것도 색깔별로 막 빨간색, 초록색 막 칠해가면서 정말 그 소음인 노트를 보면 딱 한눈에 알아봐요. 근데 뭐 소양인 노트다. 그 뭐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냥 대충 막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소음인 노트는 표시가 확 나요. 그래서 다시 말할게요. 노트 정리를 잘하는 사람, 강의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일단은 소음인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노트 정리 잘한다. 다 소음이다. 이건 아니죠. 하지만 확률이 높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어쨌든 소음인 노트는 특이하다. 그 정도로 그것을 간이소교다라는 표현을 써요. 저희들이.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할게요. 소음인은 뭔가 행동이 자연스럽고 뭔가 어울리게 한다. 그리고 뭔가 참 손재주도 있고 뭔가 잘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체질별 특징이 있으나 내가 이제 더 특징적으로 말하면은 이번에는 더 강조한 태음인과 소음인을 구분하는 요령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참 말이 뭐 허황돼. 자,
여기 이제 사실은 원문에 있는 애들 이게 한문이 있어서 사실 어려운데 한문을 공부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한문 공부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한자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태음인은 내가 지난번에 넣으셨으나 태음인은 쉽게 말하면은 이 가죽이 두꺼워요. 가죽이. 이 가죽이 두껍고 소음이는 얇아요. 그러니까 가죽이 두꺼우면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이 피부 가죽도 좀 얼굴 가죽도 두꺼우니까 뻔뻔한 거죠.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고 이 가죽이 두꺼우니까 땀이 날 때 어떻게 될까요? 땀이 날 때 이 나오기 힘들어. 통로가 길으니까 안 나오다가 나오면 와장창 나오겠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통로가 길다 보니까 땀이 나오기가 힘들어. 힘들으니까 안 나오다가 나오면 와장창 나온다. 그러니까 땀방울 줄줄 흘러요. 태음인이 땀을 흘리면 뚝뚝 떨어져요. 그런 반면에 소음인은 어떠냐? 소음인은 가죽이 얇아요. 얇으니까 좋다든지 싫다든지 얼굴 표정이 금방 드러나게 돼요. 소음인들 보면 혼내키죠? 그러면 얼굴이 시무르게 금방 드러나고 기쁘다 금방 나요. 그래서 소음인들이 표정 관리가 잘 안 돼. 그래서 놀리는 맛도 좀 나고 이런데 소음인 어쨌든 감정 표현 쉽게 드러나. 그래서 소음인들 보면은 가죽이 얇으니까 땀이 잘 나겠죠. 평상시 잘 나오니까 나오자마자 말라비틀어져요. 그러니까 소음인 보고 너 땀 납니까 하면 본인 안 난다 그래. 왜 그래요? 나오자마자 다 말라비틀어지니까 본인은 안 난다고 얘기하고, 태음인은 안 나다가 나오면 와장창 나오니까 땀이 많아요. 줄줄 흘러요 이래. 총량, 전체적인 총량은 비슷하겠죠. 소음인은 평소에 조금 나오다 다 말라비틀어졌고, 태음이 안 나오다 와장창.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태음인들을 보면은 밥 먹을 때 매운탕이나 얼큰한 거 밥 먹을 때 땀 뚝뚝 떨어지는 사람 있어요. 심지어는 찬밥을 먹는데도 땀 흘려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태음인 보면 살집이 좀 있고 좀 얼굴이 좀 두껍고 살도 좀 찌고 그러고선 얼굴이 약간 불구스레한 사람도 있고, 또 밥 먹을 때 뜨거운 거 먹을 때 땀 흘리고 심지어는 찬밥 먹는데도 땀 흘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태음인 정상적이에요. 자, 다시 말할게요. 태음인은 밥을 먹고 뜨거운 걸 먹을 때 땀 흘리는 거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음인이 땀방울 뚝뚝 떨어진다. 그건 병이란 얘기예요. 이게 틀리다. 그게 체질의 차이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태음인은 허한 식은땀까지 흘려요. 식은땀이 아니죠. 여기서 사실은 이제 밥 먹을 때 나는 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적이에요. 근데 소음인이 밥 먹을 때 땀을 뚝뚝 떨어뜨린다. 병 걸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큰 특징이죠. 자, 여러분들 점심 먹는다 이럴 때 주변 사람 보면 금방 알아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알아낼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태음에는 심장이 두근두근하다 이걸 느껴요. 자,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보통 달리기 뛰면 어때요? 달리기 뛰면 심장이 두근두근하죠. 그런데 이 태음이 달리기도 안 뛰는데 겁이 난다든지 삼자에 소심해 이러면은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걸 느껴요. 그게 큰 특징이에요. 그걸 우리는 흉격 정충증이다 이런 얘기를 해. 의학용어로. 다시 말할게. 흉격 정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태음에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걸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근두근한 걸 느낀다. 요거는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소음인이 만약에 그랬다. 그건 큰 병이란 얘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태음인은 심장이 두근두근한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런 정도, 그래요. 하고 넘어가는데, 소음인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당신은 큰 병이란 얘기야. 몸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거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태음인들 보면 열이 많은데, 열이 솟구치다 보니까, 이 눈이 있죠? 이 열이 솟구치다 보니까, 열이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 입으로도 나오고, 코로도 나오고, 귀로 나가요. 통로니까. 눈으로도 나가다 보면 눈물이 말라비틀어지겠죠. 즉, 눈물이 말라요. 눈물이 말르면 어때요? 눈깔이 움직일 때 어떨까요? 뻑뻑하겠죠. 눈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태음인들 보면 간혹 가다 눈이 잘 충혈이 된다든지, 눈이, 이게 뻐근하다, 눈이 땡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주로 태음인들이 피곤할 때 보면, 눈이 땡겨, 뻑뻑해,
눈이 왜 이렇게 충혈되지? 아유, 침침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피곤할 때 눈 보면 실질적으로 또 충혈돼 있어요. 그건 태음인의 큰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목자상인증, 눈이 좀 땡긴다. 목동, 내동증, 눈이 뻑뻑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제 여기 PPT 파일은 한문으로 뭐 목자상인증이라든지 목동, 내동증을 써놨습니다만 그거는 편의상 쓴 것 뿐이고요. 쉽게 말하면 눈이 뻑뻑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목자상인증 이게 한문 그대로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큰 특징 하나 태음인들은 우리가 감기 걸리잖아요. 감기 걸리면 뭐 의실 춥잖아요. 의실 추울 때 찬물을 먹어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다 그래. 근데 소음인들은 찬물 주잖아요. 찬물 먹으면 먹지도 않고 또 먹으면 탈나요. 설사를 쫙 한다든지 오히려 감기 몸살이 더 심해져요.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은 갈증 나고 몸이 으시슬 춥기도 하고 막 답답하고 이래요. 우리 여러분 감기 걸리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 태음인은 냉수를 먹으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좋아 뭐 이런다고요. 근데 소음인은 찬물 주면 아유 싫어. 그리고 소음인은 먹으면 또 배가 꾸룩꾸룩한 데를 설사를 하든지 화장실 금방 가야 돼.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내가 그런 얘기 했었죠. 태음인들은 가죽이 좀 두껍다고. 태음인들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몸이 찌뿌둥해. 찌뿌둥할 때 뭔가 땀을 빼줘서 기액이 소통, 순환을 도와주면 감기가 그냥 나사요. 다시 말하면 태음인은 가죽이 두꺼워요. 땀이 평소에 못 나가. 그러니까 몸이 찌뿌둥하고 감기 기운이 생겼어. 그럴 때 사우나에 가서 땀을 빼주든지 찜질방에서 땀을 빼주든지 아니면 운동에서 땀을 빼주든지 하면 땀이 와장창 나가죠. 그러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요. 그러면 감기가 그냥 나사요. 다시 정리할게요. 태음인은 감기 있을 때 찜질방 가면 감기가 나사요. 그런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근데 소음인도 쫓아서 갔어. 태음이가. 근데 소음인 어때? 가죽이 얇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찜질방 가서 땀을 쫙 빼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땀이 쫙 나가면 땀이 나가면서 몸속에는 진액마저 나가요. 몸속에 그러면 지쳐요. 그러면 이제 찜질방 갔다 오면 이제 한 열흘은 누워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감기 몸살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 방법이 달라요. 내가 이 사상학을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자기의 체질을 알아서 건강 관리를 해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강 관리로서 그 땀이 나가냐 안 나가냐 이걸 좀 조절을 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태음인은 감기 걸리면은 찜질방 가면 낫는데 소음인은 찜질방 가면 안 되더라.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소음인을 보면요, 참 희한하게도 이게 말을 하다가 간혹가다 이런 식으로 한숨을 쉬어요. 이런 식으로. 그게 한숨, 그걸 간간의 태식 호흡이라, 간유 1태식 호흡이라고 해서 한숨 쉰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한숨 쉰다는 얘기예요. 한숨 쉬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뭐 맥이 있으면 맥은 뭐 알기 어려우니까 뭐 맥을 이렇게 잡아보면요, 뭐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태음인은 좀 강하게 뛰는데 소음인은 잡기도 어려워. 약해서 잡기도 어렵고 잡아도 잘 못 느끼겠어요. 아, 왜 이렇게 약해?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이제 그게 소음인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죽을 만져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태음인은 좀 두껍다, 견실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소음인은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 가죽이.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이제 태음인과 소음인의 차이다. 그래서 이제 태음인과 소음인의 차이를 제가 이제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태음인과 소음인의 차이들이, 태음인은 뭔가 좀 기골이 장대하고 뭔가 좀 밥 먹을 때 땀 나는 게 정상인데 소음인은 그렇지 않다. 요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간략하게 용모사기론, 즉 사람이 행동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을 해서 어떤 체질별 차이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 그걸 자연스럽게
그 사상의학을 이해를 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포용력을 넓혀라. 이런 걸 좀 원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